예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워서 이걸 했는데 제가 벗겠습니다. 어저께가 3.1절에서 저기 우리 오신 이제 선생님하고 광화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오늘은 100주년이고 또 3월 3일이지만 안중근 의사 이야기하고 겸해서 의상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입고 싶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잘 나왔네. 네네. 자, 저기 끝에 가면 네. 세 분 사진이 있는데 중간쯤. 아니 여기서 좀 앉아서 이제 직접 하시죠. 어. 네, 앉으셔가지고. 자, 주십시오. 네, 이 세 분 사진을 먼저 놓고 제가 예를 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예법에는 이렇게 손을 꼽니다. 꼬고요. 그 다음에 배꼽에다 이렇게 댑니다. 이걸 차수라고 말합니다. 차수. 손꼬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꼬인 손을. 이 올리는 높이는 밑에 턱 밑으로 하면 하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콧줄 올리는 중례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서로 중례고 그 다음에 상례는 눈 높이로 올립니다. 이 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숙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올리고요. 배 하면 이제 이렇게. 네. 근데 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고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인은 막 크게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하고 병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손을 꼬는 것을 이거 이제 우리가 괴라고 하는데 이 괴가 왜 이렇게 손을 꼬냐면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이고 중국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인하고 우리가 제례에서는 이 손을 바꿉니다. 제례. 왜 그러냐면 이쪽 왼손이 우리가 항상 우월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거 이해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분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그냥 앉아서 하시고 저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제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배를 하고 아까 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꼽으십시오. 네, 오른쪽 손을 위쪽으로. 왜냐하면 저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고요. 네, 차수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앉아서.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저 바닥에서 하면 그게 큰 절이에요. 네. 이제 불편하니까. 네. 차수할 때는 원래 국궁이라는 말을 저 경복궁에서 쫙 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국궁하면 아까 차수를 하세요. 국궁 눈 높이로 되십시오. 배 제배 평시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시 하겠는데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에 양자전파공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 우리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죠? 네, 안중근 의사와 무슨 인연이 있느냐? 우리 안 교수하고도 이제 있었나? 이 인골을 찾아야 되는데, 소위 유골 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분야에 전파 탐사의 전문가였습니다. 한 22년을 계속 소위 뼈대 찾기, 이 일을 과학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22년을 하는 동안에 이 밑에가 쫙 제가 연구했던 그런데요. 96년에 최초 답사를 하고 오늘까지 한 30회 정도 됐을 겁니다. 논문, 발표,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가 오늘 이제 거의 100회쯤 된다고 그러죠. 98회죠. 안의사 이 세미나는 49회쯤. 49회 좋습니다. 제가 49회 여기다 오늘 써놨어요. 네. 오늘 3월 3일 49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걸 좀 종합을 해야 되겠다. 맨 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종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 선생께서 도마라는 말이 이제 이분의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우리 옛날 선비들은 전부 호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호가 또 있지만 이분은 호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명을 호처럼 씁니다. 도마 선생, 뼈대 찾기와 남기신 뜻 이어가기. 유지 개성입니다. 한국말 하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남기신 점은 통일의 원점이고 동양 평화의 시발이더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영상 기록본인데 기록 잘못 전해드려 있구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금년이 또 우리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또 역사적 해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은 유학인데 제가 신곡서 온 장인데 고복장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정암 선생님의 사고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유학적 또는 역사적 거대한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암 선생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약을 드시고 갔다 그런 이야기만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이제 그 사약을 들게 된 요인이 소위 그 뽕나무에다가 뿔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된다. 주초이하로 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다. 그런 이야기만 알려져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학자였는데 잘 알려지질 않고 제가 모시는 서원에서 금년이 500주년인데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그첨저첨 이게 복장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대체로 그 도마 선생이 남긴 뜻을 우리가 유훈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10가지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첫째, 출생지 그리고 대입투쟁, 조선무신선비의 실천정신, 유교 천주교를
간직했던 진실한 종교인, 국군회복 투쟁을 해서 의거를 넘어 독립투쟁의 차원의 시초입니다. 그 다음에 호칭은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데, 의사라는 명칭보다는 이분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입니다. 그래서 장군이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또 그렇게 돼서 어마어마한 유품을 남겨 전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유품이 남아있고, 또 이등강문을 응징했고, 한류인의 의결하고 하는데 전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일이 많은데 잘못 알려졌다. 우리가 흔히 이분이 그 이등방문을 뭐 저격한 죄로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으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중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모독입니다. 근데 이미 전부 거의 90%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지금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의 컴퓨터라는 15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돈도 없고 안 되겠어서 제가 전공하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고치면 그걸 다 고칠 수 있어요. 수백만 건 있는 걸 다 추적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일을 해서 남기신 뜻 이어가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숭배를 합니다. 출생이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중근 열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별로 그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자꾸 의사 해가지고 무슨 전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사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흥칠 장군입니다. 장군. 네, 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등등등등.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중, 북, 러일 5개국 국제 공동으로 차야 되겠고요. 공판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판이란 말을 했어도 안다. 안중근 의사는 안흥칠 장군은 단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단판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 자서전에 내가 자격이 원래 참모의군 중령으로서 이 또를 응징하는 그러한 사살인데 왜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그래서 자서전에는 단판 투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천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 두 군데다, 중국에다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출생지 해주와 성장지 신천입니다. 순례 성지를 조성해가지고 여순과 또 단지동맹하는 그 이 일대를 공동 순례지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얼마나 명사수인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명사수인가. 이런 명사수를 놔두고 안중근 국제사학협 때는 못하겠느냐 등등등 이야기로 전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엇을 아까 말한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이 250페이지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년 3월 26일쯤 이제 스타트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4대 영웅이 있어요. 추모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안중근 평화영웅 네 분이 있다. 이렇게 이 뜻이.
효창구장에 이렇게 가묘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여기다 제가 아는 건 저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비석이 없잖아요. 저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훈은 아까 이제 대충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분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이 한국인에 대한 전통 문화를 존중했고, 그 다음에 논어 그 유목을 보면서 철저한 유학을 개성했고, 또 이분의 사격은 절대로 죽이질 않습니다. 불교의 소위 살생유택 정신이 물론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서전에 보면 왜 천주교를 자기가 믿고 그거 하느냐 하면서 나중에 이걸 소위 경천이라고 하는 이런 희호를 써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감옥이란 말을 하질 않습니다. 옥입니다. 옥. 우리 옥은 말이죠. 거기다가 쉐레가 그 감옥을 해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사형이나 풀려주느냐 하는 이 일종의 구류가 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춘향전에도 그러잖아요. 내일 사형을 하는데 오늘까지 구류를 하는 거지 감옥 거기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옥중이라고 했고요. 대한제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갖추고 있고, 경천이라는 이게 옥에만 낙찰돼서 천주교로 갔습니다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경천은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 안에 자기가 천주교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할빈경원에 묻어달라, 그리고 광복된 조국에 반장해다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게 이제 할빈공원의 표석인데 저기는 가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찾지를 못했으니까 여기다 묻지도 못했고, 사형을 소위 아까 말한 교살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살을 해놓고 그 유족들에게 시체를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어마어마한 배상을 청구해요. 인권유린이죠. 여기는 지금 안희사가 있었던 독방입니다. 독방에다가 홀로 비교적 대우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이 여순 3절이냐면 이분이 우당 이혜영이고요. 나이 순으로만 했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시가로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독립자금. 아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육행제가 만주로 갔습니다.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독립투사입니다. 그런데 여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분도 이분은 이제 여순의 수상경찰서에서 거의 사인이 모를 정도로 암살해버린 그러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여순에서는 돌아갔고, 물론 안희사 안흥칠 장군도 거기서 돌아갔고 교살됐습니다. 교수행 당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인입니다. 그다음에 반제 신채호 선생도 10년 복역하고 있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순 순국 3제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막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등 방문을 포살했다고 그래요. 포살이라는 게 포살했다는 말을 쓰는데 포로 쏘아준 게 아니라 그 권총으로 사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단지동맹 맺고 난 후에
독립군을 이끌고 여기 회령으로 해서 쭉 가다 회령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러시아로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포로를 일본 사람 포로를 잡았는데 내가 너 국제공법으로 너희들 포로는 살려준다. 절대 우리 말 하지 말고 살려주니까 너희들도 각자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본분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그 포로들이 가가지고 해서 다시 그 괴멸을 한 300명이 그 괴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대의를 잃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무슨 정신 때문에 그럽니다. 적어도 거대한 제국주의를 향해서 대의를 하나 가지고 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극찬을 합니다. 우리 안희사한테. 그 중에 내가 뽑아본 게 원세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중국 초대 총통이고 우리나라의 그 갑신정변하고 이모군란을 그 토벌했던 방해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글을 원래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손대영 씨가 소천 선생이 한글까지로 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벼르던 일 이제야 끝났구나.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가 아니고 말이야.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만방의 이름을 떨쳤어. 살아선 100살이 없는 건데 죽어 천년을 가버리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가장 멋진 찬사라고 해서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울레 수상이 평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오 중일 전쟁 후 본세기 초에 안중근이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 말이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두 나라 인민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이때로부터 시작했다. 두 마디가 이 우리 안희사를 엄청난 추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기신 뜻 중에 하나는 이게 브라우닝 7년발입니다. 원래 6년발이고 그래서 우리 육현포라고 합니다. 육현포라고 하는데 저 탄신에 한 발이 있어요. 그걸 꽉 채워가지고 쏩니다. 그래서 이 중에 3발은 완전히 이등병문이를 쏘았는데 나중에 해부를 보겠습니다. 명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이제 나머지는 보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키 조금 하는 외놈만 골라서 3살을 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남기고 왜 한 발을 남기고 다 쏴서 끝까지로 3발을 쏘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꼬리아우를 해서 만세 3창을 합니다. 그 실탄이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맞은 사람이 빼가지고 최후의 한 발을 남기는 이것이 우리
안응칠 장군이 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상유택 선비의 근도가 있었어요. 그 정황에서 그런 생각, 그럼 평소에 훈련이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다 조사해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렸습니다. 자, 사망진단서를 보십시오. 제일 첫 발이 어디냐면 저 허파를 감통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심장을 감통하고, 두 번째가 허파,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약간 올려가지고 복부에 박힙니다. 이 세 발이 박혀버리니까요. 그 투가에서 나갔으면 이게 살 수도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박사님처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 보면 그 아까 황해도에서 맨 사냥하고 아주 명사수였는데, 저렇게 저 위기에 저렇게 한 거는 한 2, 3년 계속 아마 그것을 해쓰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야마 젠 소선선이라는 의사가 작성했는데, 각하 수술을 못하겠나. 그 수술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의사가 있었어요. 네. 이런 명사수다에 된 거죠. 나는 이걸 입수하면서 막 울었습니다만, 그래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등병이냐, 누구냐, 조선진이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박아해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사형을 집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형 집행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교살이라, 중국 사람들이 교살이라고 해요. 네. 그 목을 매달아서 살인한 거다. 이런 통에다 넣어서 버렸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근데 다행히 여기다가 침통을 하고 저기 우리 안태근 교수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내주고 뭐 그랬답니다. 네, 이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건 제가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태근 교수도 이 방영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여기를 찾아낸 사람이 김영광 씨입니다. 요분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많은 작업을 했는데 돌아가셨고요. 지금 현재 요 3단 근데 요 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링을 해서 토모그래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 뼈대 찾기 문제는 이번에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영광 전 의원이 계속 이걸 추적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추적한 위치를 다 근거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를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파공학의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쭉 여기 있죠. 이걸 보링을 해서 넣고 여기다가 토모그래피, 그 토모그래피라는 게 뭐냐면 단층 촬영인데, 우리 그 MRI 뭐 있잖아요. 그 땅속 MRI를 해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러고 파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갖다가 부르도자 돼가지고 파버린다 이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모그래피를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토모그래피가 MRI, 펑션 MRI하고 이 땅의 지층 MRI하고 같은. 그 다음에 뭐 좀 더 시간이 있는. 그 다음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m를 비친다는 것처럼 우리 안희사는 수양산 그늘의 광석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석천이 태어났는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구제학당이라고 해서 또 이 고향에 대단히 교육도시인데 여기에서 또 많이 그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수양산이고 밑에 그러니까 1930년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천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갑신정변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거부인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오지로 더 들어갑니다. 아버지 진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이제 청학동에 전 진남포로 와가지고 교육 사업을 할 때 젊은 시절에 안희사의 사진. 네, 여기는 현재 북에서 보시면은 애국 열사 안중근 선생 기념비하고 북에서도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남북 동시에 추앙을 받는 인사. 교육 입군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뮤텔주교 명동성당 주교한테 대학을 세우자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73년까지 소위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그거 허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우리가 공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는 건 절대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은 반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이제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우덕순, 조도순 이분은 이제 어디에서 보느냐면 그 하얼빈 전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1전선, 제2전선. 근데 거기서는 그냥 체포되는 바람에 못하고 그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헌병한테 붙잡혀 있다가 이분도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 두 발을 쏘고 명중하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가능하면은 잡혀라. 그래야 널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약속에서 양쪽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권 관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한중 협약에 의해서 그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관할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국제범법에 의해서 곧바로 포로의 신분인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자객이 아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판 관할권 문제, 통상 문제, 국제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왜 이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손가락 단지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수입니다. 제수. 재수. 제수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분 하얼빈에서 잡히기 전의 모양. 아이고 이게 뭐죠? 한 시간 저기 정해드릴게요. 네, 곧 알려드린다.
해야 되겠네. 예. 잡히기 전에 이런 아주 멋쟁이다. 노만 칼라에다가 말이죠. 천주교의 그 신부처럼 복잡해. 예. 그리고 이 옆에는 잡히기 전에 헌팅 모자를 쓰고 완전히 저 전투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죄수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는 옷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순 옥중에 있는지 한 달 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 옷이나 저 옷으로 우리가 표준 영정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말이죠, 교과서에도 실어놨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이 뭐 저격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하여튼 이걸 만드느라고 제가 밤을 도와서 만들어서 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책을 좀 널리 해서 들어갈 거고. 이 금년 3월 26일이 그겁니다만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다음 기회에는 책을 제가 원고를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250페이지를 써놨는데요. 그거가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판권 문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네. 주로 아까 말한 안흥칠 역사라고 지었는데 한 50페이지 됩니다. 그게. 근데 그 원문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평양에서 말이죠, 소위 복권 사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뭐 여러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